텍사스 등 중부 지역에 폭염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점차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 해안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기후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가벼운 증세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수요 위축에 거래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변압기 폭발 사고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후버댐과 수력발전 시설이 일부 파손되고 화염과 시커먼 버섯구름이 치솟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텍사스 등 중부 지역에 폭염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점차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 해안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뉴욕 일원도 화씨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경보 또는 주의보를 28개의 주에 확대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클라호마,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중남부에서 앞으로 며칠간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길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어제 최고 기온이 화씨 110도를 기록하며 더스트볼 시계에 세워진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스트볼은 1930년에서 36년 중부 대평원 지역과 캐나다 평원지대에서 오랜 가뭄으로 흙먼지 폭풍이 계속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줬던 시기로 미국 기상 관측상 가장 더웠던 때로 여겨지는데 이 기록을 깬 것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기면서 40일 연속으로 100도 문턱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에선 이달 들어서만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긴 날이 15일이나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화씨 100도를 넘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에선 95번 고속도로를 따라 필라델피아에서 보스턴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뉴욕주 북부, 뉴잉글랜드주 남부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주말까지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는 날이 5에서 6일째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이고 뉴욕에서도 평소보다 높은 80대 후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염은 주말로 접어들면서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유럽의 폭염 피해는 미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린란드에서 올림픽 경기 규격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양의 빙하가 지난 3일 새에 녹아내렸습니다. CNN은 지난 며칠간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그린란드 북부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려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섭씨 15도의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 눈얼음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그린란드에서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하루 평균 60억 톤의 빙하가 녹았습니다. 국립 눈얼음 데이터 센터 수석연구원 테드 스캔보는 30-40년치 기후 평균으로 봤을 때 지난주는 정상이 아니었다며 빙하가 점점 더 빨리 녹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텍사스 대학연구원은 어제 우리는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녔다며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과학자들은 5,320억 톤의 빙하가 녹았던 2019년의 기록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해 봄과 7월은 유난히 뜨거워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영구적으로 1.5mm 높아졌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전부 녹게 되면 전 세계의 해수면은 7.5m 상승합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 지표면에서 거대한 양의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리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를 전례 없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 걸 막을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노력으로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기후변화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매사추세츠에서 가진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글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이는 비상상황이고 나는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억 명의 미국인이 고온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악스러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기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3억 달러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 자금을 투입, 기후변화 및 고온 현상에 대처할 기간시설 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 인근 70만 에이커 규모 부지에 풍력 발전시설을 건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백악관 기후변화 자문관인 지나 메카시는 이와 관련해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추가 행정명령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이와 관련한 대규모 예산 집행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면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관련 예산법 처리를 공개 거부하며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등 핵심 의제에 있어 한층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주산입니다. 79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가벼운 증세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장피에르 대변인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마쳤고 2차례 부스터샷을 맞았으며 매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 그는 백악관에 격리될 것이며 이 기간 모든 대통령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들과 오전에 전화로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전 중 예정된 회의에는 전화와 줌을 통해 관저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양성 사례에 대한 백악관 프로토콜에 따라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 상태에서 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는 대로 대면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투명성 있는 정보 제공을 거론하며 백악관은 대통령이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대통령의 상태를 매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의료팀은 의회 및 언론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매사추세츠 서머시스 방문했으며 풀 기자단과 간략한 질의를 주고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이 앞으로 유행할 코로나19 변이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춤형 백신 개발을 위해 예측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유행할 코로나19 변이가 무엇이 될지 예측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생물학적 확실성은 거의 없는 가운데 이 무렵 어떤 변이가 우세종이 될지를 예상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업데이트하라고 화이자와 모더나에 권고했습니다. 올 가을에 대대적으로 전개할 부스터샷 접종 캠페인에 맞춰 이들 변이를 표적으로 삼아 개발된 맞춤형 백신을 개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초인 6월 6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추정치를 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BA.5의 감염자의 비중은 9.6%에 그쳤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6주 만인 이달 10일에서 16일에는 미국 신규 확진자 중 77.9%가 BA.5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A.5가 이미 우세종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BA.4 감염자까지 합치면 비중은 90.7%로 올라갑니다.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들은 약 6개월째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세종으로 올라설 변이도 어떤 것이 되든 원형 코로나19 계열이기보다는 오미크론 계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FDA는 내다봤습니다. FDA 자문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도 이것이 현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예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 계통이 아닌 다른 변이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일대 전염병학자 네이선 그루바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화될지 우리가 예측을 한 뒤
확실하게 틀렸던 적이 너무나 많다며 새 변이가 오미크론 계통에서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올가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감염자가 다시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어제 발표한 올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에 따르면 우선 개학 전 300만 개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각 학교에 공급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천만 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포함해 충분한 양의 개인 방역 장비를 비축하고 코로나19가 급증할 경우 병원 시스템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확대와 필요에 따라 대규모 예방접종소를 다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조기 및 반복 테스트를 권장한다는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응책에 학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마스크 의무화는 올해 초 종료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급 확산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마스크 의무화를 재개할 시점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가 시행한 팬데믹 대응 조치들에 대한 검토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 등 비상사태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수요 위축에 거래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6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5.4%, 전년 동월보다 14.2% 각각 감소한 51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지난달 매매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35만 건을 상당폭 하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여파로 모기지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깝게 급등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상당수 수요자가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지 수요는 전주보다 6% 이상 급감해 지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수는 126만 건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6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1만 6천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4% 상승해 또다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수요 위축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고공행진하는 주택 가격이 꺾이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보다 호가를 낮추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마켓 로스쿨이 지난 5일부터 12일 미국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대법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8%에 불과했습니다. 1년 전 조사에서 60%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법원이 보수적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조사 당시에는 56%가 보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사는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통적으로 미국인은 대법관이나 의회보다 대법원에 높은 신뢰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8%,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18%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다수 의견으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내려진 로데웨이드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폭발 사고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후보댐과 수력발전 시설이 일부 파손되고 화염과 시커먼 버섯구름이 치솟았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 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수력발전댐의 터빈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국은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댐 공사로 생긴 인공호수 미드호는 이 지역 일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역사상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전량이 감소한 것이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댐을 운영하는 연방재개발사무국의 지역감독관은 발전소에서 전력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망에는 어떤 위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보댐의 A5 변압기에서 오전 10시경 불이 났고 현장 사무국 소방단이 약 30분 만에 완전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콜로라도 강의 애리조나 방면 터빈실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고 겁에 질린 관광객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후보댐을 관광하던 작가 크리스티 헤어스톤이 댐 꼭대기에서 우연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미국의 상징적 구조물이자 주요 시설인 후보댐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철저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연방재개발사무국은 보안을 책임지는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방문객들을 조사하는 검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댐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 건설됐고 미국 최대 인공호수인 미드호에 물을 공급합니다. 미드호는 LA, 샌디에고, 피닉스, 투손과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2,500만 명의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7,000건 늘어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38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5만 1,000건 늘어나 작년 11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하원 뉴욕 10선거구 유권자들은 다른 선택권을 찾고 있고 나는 이를 존중한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의 출마 포기는 저조한 지지율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블라지오는 5% 지지율에 그쳐 17%를 기록한 칼리나 리베라 뉴욕 시의원과 14%의 율린리우 뉴욕주 하원의원 등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뉴욕 10선거구는 20대 한인 여성 엘리자베스 김 후보도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뉴욕주가 직장 내 성추행 신고 무료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한라인으로 신고하면 피해자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 한라인 개설은 지난 3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일명 직장 내 성희롱 방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주 인권국이 운영합니다. 한라인 전화는 수신자 부담이며 비밀은 100% 보장됩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올해 말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차례 연장된 2020년과 2021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 역시 6개월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지원해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도 지난 5월 마일리지 연장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PCB뱅크가 지난 13일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대학 입학 예정자 25명을 선발해 각 3,000달러씩 총 7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지난 19일 재단 사무실에서 신부전증과 부정맥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유모 씨와 정신적인 장애로 봉사기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모 씨, 박모 씨에게 각각 700달러씩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지난 19일 뉴욕 가정상담소를 방문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CS는 지난 16일 금요일에 KCS 시니어 센터에서 초복을 맞아 시니어 85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저녁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